안녕하십니까,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서울 SK입니다. 수원 KT는 어느덧 5연승입니다. 베스가 작은 부상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중심을 잡아준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윤기, 이두원이 이제는 확실하게 골밑에서 제 역할을 해주며 외곽에서의 활약까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허은의 복귀로 더욱 크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상대의 외곽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베스와 함께 골밑에서 국내 빅맨들이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니 실점을 최소화하며 접전 상황에서도 먼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4일 휴식 후 체력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서울 SK를 상대하기 때문에 움직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문성곤, 허훈이 김선영을 필두로 한 서울 SK의 트랜지션 움직임을 철저하게 따라다니며 국내 빅맨 선수들이 원희에게 밀리지 않는 구도까지 수원 KT가 원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SK는 여전히 체력적인 부침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래도 원희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안영준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움직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번 수비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허운 등이 돌아온 KT의 외곽을 상대로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으며 상대의 야투 시도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맞대결과는 다르게 프론트에서의 경쟁력이 상승세에 있는 수원 KT를 상대하기 때문에 원희의 활약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더라도 이두원, 문성곤 등이 존재하지 않는 수원 KT의 프론트를 상대했을 때와는 달리 골밑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곽 싸움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빠른 움직임을 통한 트랜지션을 강점으로 하고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며 접전 상황에서 노련함으로 버티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적극적인 외곽 공세를 펼칠 수원 KT의 공격 템포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맞대결과는 다르게 수원 KT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론트에서 밀리지 않으며 외곽까지 전역한 선수들이 가세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버와 함께 수원 KT의 승과 핸승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모비스와 대구한국가스공사입니다. 울산현대모비스는 프리미 장염 증세로 자리를 비운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를 반복했고 기존 국내 선수들의 공백 또한 여전히 크게 드러났습니다.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한 경기를 많은 움직임을 통해 접전으로 만들었지만 많은 야투 시도와 대비해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외곽에서 소극적인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국찬, 신민석 등이 적극적인 야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함께 알루마의 골밑 장악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지만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려 할 것인데 지난 맞대결과는 다르게 니콜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3점 성공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결국 프림의 공백이 곧 강점이었던 골밑 장악력의 약세로 이어져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프림이 하루 만에 장염 증세를 회복하며 정상 컨디션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확실한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구한국가스공사는 지난 맞대결과 가장 큰 다른 점은 니콜슨의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김낙현이 복귀하여 가드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경기를 치를수록 공격에 강점이 있는 니콜슨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니콜슨, 모스의 조합이라면 알루마가 홀로 나서야 할 가능성이 큰 상대와 외인 맞대결에서 리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대현이 수비의 강도를 높이며 많은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것과 대비해 김낙현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며 장점이었던 득점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자유투 집중력 저하도 아쉬웠습니다. 결국 포워드 라인에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김낙현의 효과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프론트의 활약이 더뎌진 현재의 현대모비스 전력이라면 이대현, 니콜슨을 필두로 골밑 장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와 마찬가지로 외곽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인데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울산 현대모비스 상대전적 연패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외인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수비에서의 약세가 컸는데 이대현이 중심을 잡아주기 시작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내 외곽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와 함께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승과 핸승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입니다. 대한항공은 1라운드와는 달리 2라운드에서는 링컨이 서브 옵션으로 뛰고 있으며 임동혁이 매 경기 출장하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동혁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링컨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한용은 1라운드부터 대한항공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한 선수의 폼은 이제는 많이 올라와서 90%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팀입니다. 양쪽 윙에서의 공격 성공률도 준수하며 한 선수가 중앙을 적극 활용하면서 조재영과 김규민의 중앙 공격도 알맞은 공격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대한항공이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은 60%를 넘겼습니다. 뭐 하나 안 되는 게 없는 팀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OK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서재덕과 임성진이 간만에 좋은 활약을 해주었으며 리시브 또한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며 신영석의 중앙 공격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OK의 서브가 약해 한국전력이 리시브에서 딱히 고전을 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오늘 경기 대한항공의 서브가 좋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전력이 직전 OK와의 경기만큼의 리시브 효율은 보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신영석의 공격도 한계가 있으며 대한항공의 블로킹에 서재덕과 임성진이 고전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타이슨은 다시 폼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으나 역시나 한국전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항공의 상승세를 꺾을 팀은 없습니다. 공수의 밸런스가 너무 좋고 한 선수의 토스도 너무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정한용과 임동혁의 활약도 좋지만 김규민과 조재영이 꾸준히 중앙에서 공격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임동혁과 정한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은 리시브가 안정적이며 기복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블로킹과 서브도 좋은 대한항공이 오늘 경기 어느 항목 빠지지 않고 한국전력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한 세트를 가져가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저득점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한국도로공사와 대전정관장입니다. 도로공사는 안정적인 팀입니다. 큰 기복이 없으며 한 번에 무너지는 경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공격력이 좋지 못해 서브권을 한 번에 돌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만 리시브와 수비 그리고 분명 잠재성이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현주소는 조금 아쉽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미비합니다. 현재 부키리치와 타나차의 공격 의존도가 높으며 두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거의 70%를 육박합니다. 배유나의 중앙 공격도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으며 전세안의 폼은 여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는 도로공사입니다. 최근 중앙에서 김세빈의 활약이 매우 좋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경험이 더 필요하다. 정관장의 경기력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좋을 때는 거의 우승 전력의 폼을 보여주다가도 안 좋을 때는 꼴찌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라운드 메가의 활약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들어서면서 메가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가는 모습이며 최근에는 1라운드보다는 조금 폼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하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도 정관장은 리시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리시브가 얼마나 되느냐가 오늘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이며 박혜민과 이선우의 리시브 효율이 오늘 경기 승패를 좌우할 듯합니다. 리시브만 된다면 중앙에서 박은진과 정호영을 적극 활용을 할 수 있어 도로공사 블로커들이 정관장 공격수들을 따라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도로공사의 서브는 그리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키는 정관장이 쥐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기력은 한결같습니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관장이 못하면 도로공사는 그 틈을 잘 이용할 것이며 정관장이 잘하면 도로공사가 이기기 힘든 경기입니다. 정관장은 현재 2연패 중이며 1라운드에서 도로공사에게 완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이 보다 집중력 있는 경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와 맥가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 공격이 필수인 정관장입니다. 도로공사의 서브가 강하지 않고 시즌 초반 보여주었던 박혜민의 안정적인 리시브가 바탕이 된다면 오늘 경기 정관장이 서력을 하면서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가 한 세트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다득점 상황에서 정관장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